여러분, 가족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비슷한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가족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설계도가 존재하고 이 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왜 가족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배경에 있는 두 가지 핵심 세계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자녀,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게 우리 사회의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분석은 이런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대사회가 겪는 여러 위기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가족의 해체 현상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요즘 심각하게 거론되는 인구 감소 같은 문제들도 결국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가족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두 가족 모델 중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가 결정된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대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각자가 가진 기본적인 세계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세계관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신을 중심에 두는 관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그 중심에 두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인본주의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우리가 아는 넓은 철학적 의미라기보다는 이 자료 안에서 딱 정해진 의미로 쓰입니다. 뭐냐면 개인의 행복과 만족, 이걸 최우선 목표로 삼는 관점으로 한정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세계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건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한쪽은 신과 이웃, 즉 나의 바깥을 향하고 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오롯이 나의 행복, 즉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주장은 바로 이 방향성의 차이가 가족을 둘러싼 모든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이 있고 이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요. 이게 더 넓게 확장되어서 국가의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블록은 바로 가족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두 세계관이 각각의 사안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첫 번째 주제인 결혼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보는 시각부터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결혼의 토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인데 반해 자료가 정의한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철저히 개인의 행복이 그 토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또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이유도 이 모든 게 결국 그 출발점, 즉 토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결혼 다음은 자녀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두 세계관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과연 가족 안에서 자녀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생각이 나뉘는 거죠. 자, 자녀 문제로 오면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일종의 의무로까지 여기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철저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료에 따르면 낙태나 입양 같은 이슈에 대한 태도 역시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죠. 바로 교육입니다.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칠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두고도 두 세계관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자료는요, 현대 공교육 시스템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가 원하는 틀에 맞는 부품을 찍어내는 공장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특정 세계관을 주입하거나 노동시장에 더 유용한 성중립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이런 공교육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자료는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국가나 학교가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원칙이죠. 그리고 그 교육은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한번 종합해보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가족 설계도는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 표를 보면 두 설계도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초점이 가족이냐, 개인이냐, 핵심 목적이 섬김이냐, 자아실현이냐, 구조가 신이 정한 질서냐, 평등한 계약 관계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남기려는 유산이 경건한 세대의 양육이냐, 아니면 개인의 행복 보장이냐. 자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근본부터 다른 벽돌들이 쌓이면 전혀 다른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 사회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길을 갈지 아니면 점점 쪼그라드는 길을 갈지는 결국 그 사회가 어떤 가족의 정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회를 개인의 행복을 위한 계약의 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목적을 가진 유기적인 공동체로 볼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벽돌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르게 생긴 이 두 종류의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 과로 어떤 모습의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